네, 인터링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터링크를 채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인터링크의 이 상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터링크 제네시스 토큰의 채굴자 분들의 관심도 점점 한 가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락업과 베스팅인데요. 이제 락업 기간은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한가? 내가 채굴한 인터링크 제네시스가 락업이 되는 건가? 1차 마이그레이션에서 받은 비율이 다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상장 이유를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구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인터링크 제네시스 토큰의 총 발행량은 1000억 개, 인터링크 토큰의 총 발행량은 100억 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인터링크 제네시스 토큰과 인터링크 토큰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인터링크 제네시스 토큰은 우리가 이 채굴을 해서 확보를 해온 자산이고, 인터링크 토큰은 이제 앞으로 인터링크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활용처를 담당하는 토큰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이그레이션은 인터링크 제네시스 채굴자들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인터링크 토큰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급 비율인데요. 자, 1차 마이그레이션에서는 개인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약 0.685%에서 이제 최대 88%까지 인터링크 토큰의 지급 비율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1차에서 적용된 비율이 2차, 3차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세요. 1차 마이그레이션의 참여 물량과 실제 인터링크 토큰 지급 규모를 확인한 뒤에 향후 지급 비율이나 조건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런 부분은요, 향후 다오 거버넌스 결정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1차에서 50%를 받았으니까 다음에도 50%이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락업과 베스팅은 뭘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락업은 인터링크 토큰을 일정 기간 동안 바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 그리고 베스팅은 그 물량을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인터링크 토큰을 받았는데 장기간 락업과 이제 120개월의 베스팅을 선택을 했다면 100개를 당장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조금씩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락업은 사용 제한, 베스팅은 분할 지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락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채굴한 인터링크 제네시스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기존의 채굴한 인터링크 제네시스가 사라지거나 락업되는 개념이 아니라 인터링크 제네시스를 기준으로 지급받는 인터링크 토큰의 락업과 베스팅 조건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장기 락업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기존 인터링크 제네시스 토큰의 채굴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봐야 할 숫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인터링크 총 발행량 이 100억 개인데요. 향후 인터링크 제네시스 보유자들에게 지급되는 이 인터링크 토큰이 전체 이 100억 개의 한도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인터링크 토큰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 역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받을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터링크 토큰을 확보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입니다. 이제 단기적인 유동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요, 짧은 락업을 고려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인터링크 생태계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고 미래 인터링크 토큰의 확보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긴 락업과 베스팅을 고려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85억 개의 인터링크 제네시스 토큰의 이제 최대 지급 비율 88%를 단순 적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85억 곱하기 88%약 74.8억이라는 인터링크 토큰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순 계산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최대 지급 비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최대 기간의 락업과 베스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지급량은 이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결국 오늘 내용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터링크 제네시스와 인터링크 토큰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 인터링크 제네시스는 채굴을 통해서 축적이 되는 자산이고, 인터링크 토큰은 향후 인터링크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목표로 하는 토큰입니다.
그리고 이제 락업과 베스팅은 단순히 토큰을 오래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유동성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인터링크 토큰 확보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인터링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현재 마이그레이션과 생태계 구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상장이 정말 가까워졌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단순히 이제 언제 상장하느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장 전에 내가 가진 인터링크 제네시스 토큰과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인터링크 토큰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락업과 이 베스팅 조건을 선택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인터링크 상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제 준비를 해둬야 할 시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상장 가능성이 높은 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압도적인 사용자 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5년 6월 처음 출시된 인터링크는 이 구글과 그리고 아마존이 실제로 투자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밝혀지면서 시장의 각광을 받았고요.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이 350만 명의 사용자를 작년 연말 무렵에는 500만 명을 달성을 했고 이제 올해 3월에는 이 700만 명을 그리고 최근 기록적인 숫자 이 1000만 명을 달성하면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그 수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용자 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엄청난 이 시장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요가 보장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라면 이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장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링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제 일반적인 코인들은 이제 수익을 위해서 개발자가 거래소에 상장 등록을 이제 요청을 하는 구조이지만 인터링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 요청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링크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한 단기 수익이 아니라 전 세계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법정 암호화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상장에 큰 욕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형성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이 상장 여부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인터링크가 공개한 로드맵을 보면요, 이미 테스트넷이 출시된 상태이며 이제 오픈 메인넷 출시 또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주요 거래소 상장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우리 같은 인터링커 입장에서는 뭐 상장이 되든 아니면 조금 더 지연이 되든 프로젝트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존 인터링커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일부는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진행하겠지만 초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대량 매집을 하려는 수요 또한 동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이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관련 기사들이나 이제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신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장 이후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거치더라도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전략인데요.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어느 타이밍에서 매도를 하고 어느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일부는 매도를 하고 일부는 계속 보유하는 방식, 이런 분할 전략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죠. 자, 이제 얼마 전에 생태계의 신뢰성과 인터링크 토큰의 장기 가치를 위해서 이 반감기가 찾아왔었죠. 자, 이 반감기는 계속해서 찾아오면서 인터링크 채굴량을 계속해서 줄여버릴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한 번에 매도해버리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과거 비트코인을 초기에 쉽게 매도해버린 사례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물량은 반드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보유량에 따른 이제 매도와 매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개수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의한 자료이고요. 이제 필요하신 분들께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무분별한 배포는 원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9627-3205로 자료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내시는데 뭐 30초도 안 걸리고요. 인터링크 상장이 정말 눈앞에 다가온 만큼 해당 자료 받아보셔서 상장 이후에 대응 정말 잘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 이루시길 바랄 뿐이고요. 저는 이제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한 번이면 더더욱 힘내서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요. 해당 번호 010-9627-3205로 자료집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해당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